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한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기영 작가의 도령마루 까마귀라는 작품인데요.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 현기영이라는 작가가요.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고요. 4.3 사건이라는 걸 쉬쉬거리면서 이게 아무도 이걸 공론화시키지 못했을 때 문학 작품을 통해서요. 세상에 딱 드러낸 그런 작가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냈냐면 4.3 사건이 1948년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요. 제주도민의 10분의 1가량이 아무 죄 없이 민간인들까지도 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되게 끄집어내기 힘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그걸요 70년대 후반에 79년, 78년, 79년 요때 세상이 현대소설을 딱 내놓은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70년대 그 정부 되게 강압적이었잖아. 그치?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옥살이도 하고요. 모진 고문도 당하고요. 뭐 그랬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 줄거리까지도 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는요. 이게 제주 4.3 사건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수능 완성에서 의미 있는 문항으로 다뤄졌던 게 작품에 나오는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혹은 서호마을이나 노형리 뭐 이런 마을들 그러니까 거기 언급된 공간들이 갖는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인데요. 주인공은 귀리집이라는 한 여인이 주인공인데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졸지에 아들이랑 떨어져서 살고요. 갑자기 이동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읍내에 있는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이 아들 10살이야. 그리고 남편은 죽고요. 남편 시신을 내 눈으로 마주하면서 이 작품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4개월 된 100일이 갓 지난 젖먹이 아기가 있었는데 걔마저도 굶주림에 시달려서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상상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볼게요. 자, 1979년도 발표작이고요. 도령마루라는 건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정말 잔인한 그런 폭력이 행사가 됐고 아무 죄 없는 양민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까마귀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까마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흉조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 작품을 전문을 다 읽어보면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까마귀가 이게 진짜로 진짜 찐 까마귀, 새 까마귀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까마귀가 오순경을 가리키는데 이 오순경이 정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고 막 그러는 일본도 있죠. 긴 칼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잔인한 폭력의 대명사, 폭력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을 이 작품 안에서는 까마귀 오순경 이렇게 부릅니다. 까마귀 오자랑 연결을 지어서. 그 다음에 우리 죄 없는 민중들이 처참하게 죽은 시신이 막 쌓여있는 곳에 진짜로 새 까마귀가 날아들어서 정말 그 눈을 파먹고 얼굴을 파먹고 이런 모습에서 내 남편 시신만이라도 보존하겠다고 높은 성담 뒤로 이 오순경의 눈을 피해서 시신을 던져버리는 이 귀리집의 모습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폭력성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인지 그것을 이 새들이 인간의 시신들을 막 파먹는 모습을 통해서 까마귀들이 파먹는 모습을 통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전체 줄거리인데요. 좌익무장대와 군경합동토벌군입니다. 자, 이게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대비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군인, 경찰이 합동해서 이 좌익무장대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군경합동토벌군이 이제 힘을, 파워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주민들 중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막 이랬던 주민들이, 그리고 또 사실 이 시기에 제주도의 역사가 되게 힘든 역사가 많은데, 이 시기에 또 민간인이, 꼬마 여자아이가 그 말을 타고 가는 경찰의 말 발굽에 밟히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보통 상식이라면 일으켜 세워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요, 그냥 쓱 가버리는 거야. 그걸 본 주민들이 화가 나서 경찰서에 다 몰려가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 경찰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총을 쏴버려요.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래서 무고한 주민들이 6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1947년도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면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48년도 4월 3일 날 이제 엄청난 비극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정치적인 이유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분노가 표출이 된 겁니다. 근데 좌익무장대들이 이제 살아갈 길이 없어. 왜냐하면 이 군경합동토벌군들이 칼, 총 뭐 이런 거 들고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서 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젊은 남자들이 없는 거야. 폭도라고 명명을 하면서요, 이 좌익무장대를 토벌하려고 합니다. 폭도라고 불리는 좌익무장대를 토벌하려는 군경합동토벌군의 작전으로 노형리라는 곳이 실제로 이 작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노형리를 포함한 중산간 마을이 전부 태워졌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해변의 서호 마을로 강제 이주된다.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봐. 이 폭도라고 불리는 좌익무장대들이 산에 숨어 살 수 있잖아. 그럼 그거 숨어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다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숨어있는 놈들은 다 죽겠지?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 여기랑 한라산이랑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이 마을 있잖아, 노형리를 포함한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이 중산간의 마을들 이거 다 불 지를 거거든? 너네 원래 여기서 밥 해먹고 살던 주민들 있잖아, 너네 좀 내려가 줘야 되겠다. 여기 우리 국가적으로 얘네들 다 불살라서 없앨 거야. 그러니까 너네 여기로 좀 내려와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게 해변가 서호 마을로 내려와서 사는데, 그러면은 뭘로 먹고 살아요? 산도 못 가, 또 바다도 활동도 금지시켜버려. 왜냐면 요 산에서 내려온 사람을 배 태워서 보내는데 도움을 줄까봐. 그럼 바다도, 배도 못 뛰어.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강제 이주가 되는데, 이 강제 이주가요, 일정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도 않아. 막 다급하게 뒤에서 총 딱 겨누면서 당장 가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제대로 물건도 챙겨오지 못하고요, 이게 뭔가 하고 남겨져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황 파악 잘 못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우리의 주인공 귀리집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강제 이주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작품은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인데, 귀리집이 보는 대로, 귀리집의 내면을 따라서, 그리고 시선을 따라서 귀리집을 초점 화자로 내세워서 서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 근데 이 귀리집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인인데, 이 귀리집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요, 좌익무장대도 아니야. 근데 이 또 좌익무장대에 가담한 사람들이 막 산으로 빨리 올라와, 너도 우리랑 뜻을 함께 해야지, 이러면서 막 찾아와요. 그래서 폭도와의 이런 접촉, 얘네들이 찾아온 걸 만났어. 그게 이제 또 들켜가지고 토벌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지서에서 막 폭행을 당합니다. 이후에 폭도에게 그리고 이후에 또 돌아왔잖아.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 그 이후에 폭도에게 또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귀리집의 남편을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막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완전한 무고한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겨우 돌아온 뒤에 화를 피해서
읍내로 다시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딱 막아버린 거야. 또 군경합동 토벌군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읍내에 간 남편 소식을 알 수도 없고, 거기 같이 간 내 아들 아들 10살짜리 아들이 또 있어.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 강제 이주된 귀리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우마을로 이주하게 된 귀리집은 군경합동 토벌군이 내린 계엄령으로 이동이 금지되면서 제주 읍내로 피난을 보낸 아들 순원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그 비참한 사연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뭐 비단 귀리집만의 문제였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강제 이주를 시킨 사람들을요, 또 강제로 노역까지 시킵니다. 강제 노동까지 시켜요. 귀리집은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갑 100일을 넘긴 아기를 잃고 폭도와 민간인을 격리하기 위한 성담 건설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그 담을 쌓는 일을요, 이게 이제 수능 완성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무고한 주민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강압적으로 미친 듯한 추위에 정말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귀리집도 이제 이 성담 건설 울력에, 그러니까 이 노동에 동원이 되게 되죠. 이런 노동 현장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까마귀 5라고 불리는 오순경이고요. 이 오순경은 일제강점기의 경찰이었다가 현재는 성담 건설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순경인데, 주민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여성들은요 막 희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리댁도 예전에 한번 오순경에게 되게 좀 굴욕적으로 희롱을 당한 적도 있어요. 오순경은 귀리집을 포함한 어른 울력군들에게 도령마루의 시신들을 구덩이에 파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갑자기 누가 여러분한테 야 저기 시신 쌓여 있으니까 좀 맨손으로 가가지고 조금 처리 좀 해. 10분 줄게. 어떨 것 같아요? 저 오금이 저리겠지. 너무 무섭겠지. 귀리집도 무서워. 근데 어떻게 뒤에서 또 칼 겨누고 있는데 해야지. 진짜 어떻게든 하자 하고 갔는데 얼굴을 쓱 봤는데 띠로리 누구예요? 시체 더미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 죽었구나. 근데 그 시신들을요 아무렇지 않게 다 쌓아가지고 구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 몰아서 넣으래요.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순경이 등 돌리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담을 쌓았잖아. 그 담 너머로 남편의 시신을 던져버려요. 왜냐면 나중에 찾으러 가면 되니까. 여기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면 내 남편 시신을 나중에 찾아서 제대로 묻어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오순경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서 시신을 성담 밖으로 던진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뭐예요? 그렇지, 우리의 아픈 역사, 제주도 일반 주민들을 양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민이 겪은 강제 부역과 집단 학살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와서요, 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볼까요? 까마귀 5가 10분 내에 마치라고 또 했지만 시신 처리를 어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여편네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그들은 맨손으로 송장을 잡아 끌어 담가에 얹고 종종 걸음을 치면서 들고 가 밭가운데 구덩이에다가 쳐넣는다. 귀리집은 까마귀 부리에 쪼인 시체 얼굴들이 차마 끔찍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은데 웬일인지 자꾸 눈길이 눈망울 파먹힌 그 흉측한 얼굴들에게 간다. 까마귀들한테 파먹힌 거야. 이런, 내가 몹쓸 년이다. 빌어먹을 년이다. 여기서 순원이 아버지를 찾다니. 그이가 이렇게 쉽사리 죽었을 리가 없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포개진 시체를 끌어내다가 저걸 보게 하고 영순이 어멍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다행히 다른 시체 밑에 들어가 있어서 까마귀 부리에 쪼이지 않은 채 온전한 얼굴, 구렛나룻이 사뭇자라 얼굴을 반쯤 덮고 있지만 그건 여축 없이 순원이 아버지다. 내 남편이다 이 말이야.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 서술자가 귀리집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구덩이에 들어가면 후체, 시체를 영영 못 찾고 말아. 영순이 어멍도 초조한 목소리로 걱정한다. 저 밭담 뒤에 숨겨야 하키요. 귀리집은 얼른 머릿수건을 풀어 시체의 얼굴을 싼다. 영순이 어멍도 자기 머릿수건을 풀어서 내준다. 까마귀가 얼굴 못 해치게 하젠 허민 더 많이 싸야 할 거요. 둘은 시체를 맞들고 담가에 얹어 놓은 다음 주위를 살핀다. 마침 까마귀 오는
이쪽을 등진 채 돌막을 깔고 앉아 도령마루 쪽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옆편네들도 모두 제1의 열중이다. 두 사람은 담가를 들고 일부러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밭담으로 향한다. 밭담 밑에 담가를 잠시 놓고 다시 주위를 살핀다. 까마귀 오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앉은 채 이번엔 모자를 벗고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이다. 귀리집이 눈짓한다. 둘은 힘껏 담가를 쳐올려 시체를 담 밖으로 내던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눈물 나. 너무 슬프죠?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곧 만날 거야 하면서 힘든 노동도 참아내면서 견디는 그런 장면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노동은 울력은 내일이면 끝난다. 서호로부터 돌성을 쌓기 시작한 지 꼭 한 달 닷새 만인 바로 어제야 비로소 도두리, 서호, 외도 사람들은 읍내에서 쌓아 올라온 울력꾼들과 도령마루에서 만났던 것이다. 저쪽에서도 성담을 쌓고 이쪽에서도 성담을 쌓으니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읍내 패들 중에서 한 동네에 살다가 이날리 전인 작년에 읍내로 이사간 필주 어멍을 만나 순원이의 소식을 들을 줄이야. 오늘 꼭 순원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했지. 이제 아들을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 3일만 있으면 성담 축성은 마무리된다. 축성이 끝나면 계엄령 해제는 아니라도 읍내와 도두, 서호, 외도 간에 주간 통행이 허락된다고 했지. 오늘 당장 순원이를 만나는 대로 데려오고 싶지만 며칠만 더 참자. 통행 허가도 없이 함부로 데려오다간 큰 말썽이 생길지 몰라. 하여간 석 달 보름 동안 못 본 사이에 키도 퍽 자랐을 테지. 이때 벼랑간 참았던 눈물이 한 가닥 주르륵 흘러내린다. 귀리집은 얼른 갈적삼 소매 끝으로 코 밑을 훔치고 입술을 모질게 깨물면서 부쩍 솟구치는 뜨거운 희열을 참아보려고 용을 쓴다. 석 달 반 만에 만나는 이 생시 같지 않은 모자 상봉. 난리통 속에 노상 무섬증에 찌들 대로 찌들어 온 귀리집에게는 이 벅찬 감동이 오히려 걱정스럽다. 내 색을 말아야지. 누가 회사를 놓을까 두렵다. 호사 다 말하고 좋은 일일수록 동티가 잘 나는 법이라는데 너무 턱 놓고 좋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귀리집은 아까부터 조심하느라고 자꾸 북받치는 아들 생각을 꾹 눌러 참고 있던 터이다. 예, 여러분 시간이 난다면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